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4일에 있었던 YTN 3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인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4.19 재보선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프레임 전쟁입니다. 프레임 틀입니다. 이러면서 하는데 프레임이라는 게 꼭 틀만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뜻으로 갖고 있는데 이렇게 영어 단어를 거기다 넣는다는 게 그걸 좀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 리와인드 하고 다시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영어를 쓸 때 그런 게 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고, 또 미셸 오바마 첫 일본 방문에서도 Let us learn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워서, 근데 이 얘기가 계속 여러 번이 나오니까 그 발음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영어를 이렇게 쓰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권 화폐 사기범 거기에서도 또 영어로 catch me if you can 하면서 또 영어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보험 사기건에서 전직 경찰이 SIU 팀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SIU가 뭘까 갑자기 거기서 이렇게 SIU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그렇고, 중간에 이제 YTN 선전하면서 always YTN 이것도 영어로 이렇게 쫙 나오는데 이게 조금 어떨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엔 영어에 대한 걸 이렇게 조금 봤었고요. 그다음에 그 인트로에서 나올 때 이제 절대 밑에 자막이 이렇게 나오면서 빨간색 위에 자막 글씨가 나오면서 그 뉴스인의 인자가 한자로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빨간색으로 그 까만색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자막을 이렇게 누르는 듯한 이렇게 감긴 모양, 그 인자가 한자 표시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게 어색한 듯했고, 이제 그 뒷부분에는 또 이제 자막이 하얀색이면서 인만 까만색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뒤면이 좀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인이 사람 그냥 우리 한글로 다 인 쓰는 데도 있고 어디는 그냥 한자로도 인을 쓰고,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통일이 되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했었습니다. 이케아 관련 뉴스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 두 번째로 비싸다라는 타이틀이 나가고 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고 있는데요. 표준 점수로는 스웨덴에 이어 2위인데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으로는 4위라는 보도입니다. 어떤 기준이 더 중요한 것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없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또한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내용은 없고 단순히 한국 소비자연맹의 발표 결과로만 보도해서 아쉬웠습니다. 사드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전문가를 초대해서 사드에 대해 풀어가는 자담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입장을 달리하는 두 패널의 이야기가 사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5개의 질문을 정해서 미리 그래픽으로 제시하고 답변해가는 방식도 좋았습니다. 이와 같이 시청자들에게 낯선 개념들은 쉽게 풀어주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뉴스 중간에 YTN임을 고지하는 Always YTN 브릿지 영상, 저는 무척 인상 깊게 봤습니다. 버스 타고 가면서 뉴스를 듣거나 그래픽으로 구성된 영상 재치 있고 좋았습니다. 또한 국내외 정치인들의 사진 한 장과 대사, 섬진강 매화 등 오늘의 화제나 오늘의 영상, 전체적으로 브릿지 영상들이 매우 좋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외신 화면에 대한 자료 출처가 명기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YTN에서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지되는데 아무런 출처가 없이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 이슈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화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시청자들이 YTN 화면으로 오해하고 왜 이렇게 화질이 낮나 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외신 화면에 화질을 좀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케아 관련 보도만 하더라도 소비자연맹의 그 기자회견만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보도한 어설픈 보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천 개가 넘는 것 중에서 49개 샘플 잡아가지고 기자회견 그대로 보도하면서 그래도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생각한다 이런 멘트가 뒤에 붙어서 결국 이거 이케아 선전만 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정말 기자가 이케아 측에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현장에 나가서 소비자 인터뷰도 좀 한번 하고, 그리고 왜 그 가격이 높은지 이케아 측의 얘기 좀 들어보고, 일부 공중파에서는 소비자 인터뷰도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물건값이 비싸면 사지 않고 물건값이 싸면 사람들이 몰리는 게 시장 원리인데, 이케아 관련 보도를 보면서 과연 여기서 기자가 뜻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진해 해군 중장 성희롱 사건 보도에도 제목은 버디하면 노래해라고 해서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연 노래만 한 것 가지고 성희롱이 될까? 프로 선수도 아닌데 버디가 상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실제 노래 말고 다른 것도 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들이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 취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중파를 보니까 노래만 시킨 것이 아니라 춤도 추게 했고 몇 가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보도하는 기자분도 뭘 궁금한 게 있으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좀 더 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외신을 받아서 보도하는 부분에서도요. 오로라가 미국 유럽에도 관측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나온 화면 자체가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관측된 화면이 아니고 좀 잘못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멘트에도 전력 공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오로라다. 오로라는 물질이 아니라 현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한 발전소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는 오로라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 관련 외신들을 보도할 때는 담당 기자도 이 과학 전문가한테 좀 물어보든가 아니면 과학 부서 쪽에 좀 자문을 구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카가 처음에 그 주요 뉴스 소개하면서 생활기록부의 재혼부모 이름 기재라는 뉴스를 두 번째 주요 뉴스로 소개를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1시간 뒤에 약 한 25초 정도 단신으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봤는지 그 의심이 들 만큼 좀 그랬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주요 뉴스를 소개를 했다면 그보다는 더 많은 좀 기사 비중을 둬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어머니 뻘 마트 직원에게 욕설 리포트는 그 당시의 영상을 입수를 해서 우리 사회의 도덕 불감증을 보도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 영상을 그 본사에도 보고 안 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도 보고를 안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영상을 어떻게 찾아서 보도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유튜브에 30만 건 이상의 조회 횟수가 기록이 돼 있고 상당히 좀 그 파장이 있는 리포트였으니까 어떻게 그런 영상을 입수했는지 또 그런 스토리도 조금 좀 보태주시면 시청자들에게 더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시간 가까운 뉴스에 스포츠 뉴스는 그 야구의 강정호 선수 뉴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것도 미국에서 일어난 뉴스이기 때문에 외신으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순수한 국내 뉴스, 스포츠 뉴스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긴 뉴스라면 또 이제 그 새봄을 맞아서 프로야구라든지 그 국내 스포츠가 기지개를 피는 펴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국내 뉴스, 스포츠 뉴스 등 좀 배려를 하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뉴스인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로 그 유기흥 전 부탐 축구 대표팀 감독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 선정 이유도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조금 아쉬운 게 이왕이면은 그 사람의 인터뷰를 하나 좀 넣어주셨으면 이날의 히어로 혹은 핵심 인물인데 그냥 설명하기보다 좀 그 사람의 목소리 한번 좀 들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음 광화문 광장 확장 방침 기사는 세종문화회관 쪽 5차선을 없애서 보행 친화 광장으로 만든다는 것인데 이 계획은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박원순 시장이 자기 업적을 쌓으려고 다시 꺼내놓는 그런 서울시 방침을 기자가 단순하게 보도한 것 같아서 다소 아쉬웠습니다. 경찰이 반대하는 이유도 광장이 넓어지면은 시위대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반대한다고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이유겠지만은 청와대 경호 문제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큰 이유는 광화문 주변 일대의 교통 혼잡일 겁니다. 광화문 확장 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한 뒤 교통 문제 해결 방안 등 YTN 기자가 나름대로 분석하는 그런 리포트를 한 꼭지 정도 더 다루었으면 보다 충실한 내용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20여 분 할애한 사드 대담은 2명의 전문가가 찬반 토론을 했는데 나름대로 제 생각입니다만은 외교적 감각과 군사적 지식을 설명해 주어서 크게 전문적이지는 않지만은 듣는 이들에게 사드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사드 관련 오프닝 비디오 10여 카트 가운데 정부 종합청사가 한 컷이 나옵니다. 1초 정도 되는데 청사 정원에 붉게 묻은 단풍나무 등을 줌아웃 시킴으로 해가지고 마치 청사가 폭발하는 듯한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좋은 면에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높이기 위함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그런 편집을 했는지 좀 과민한 것 같지만은 그림 한 컷 한 컷이 시청자의 눈에는 여러 각도로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림 편집도 참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광화문 광장 넓힌다 리포트 말미에 경찰의 그 반대 내용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앵커멘트와 자막으로 뽑아가지고 이 내용이 필요 이상으로 부각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칫 시청자들이 서울시와 경찰청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 뉴스의 초점으로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했습니다. 경찰 측의 입장은 규정에 따른 의사 결정 과정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재보선 경쟁 본격 가동, 이만수 기자 국회 연결 중에 문재인 민주당 대표 육성 내용 자막 중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거기 자막을 보고 국민의 지갑을 등지게 하는, 그래서 표현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시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국민의 지갑을 텅 비게 하는입니다. 네, 이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현장 1, 2부 사진 그리고 음악을 깔고 자막을 넣어서 하는 그런 전달 방법, 새로운 창의적인 표현으로 이에 대해서 좋았습니다. 미셸 여사 일본 방문 자막과 멘트 중에 Let Girls Run Initiative 이렇게 아주 복잡한 그 영어 이니시아티브란 말, 이 말에 대해서 그 좋은 우리말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솔선수범 행사 이 정도의 뜻이겠는데 좀 노력을 해서 우리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뉴스 진행자들께는 우리가 발음이나 언어 사용에서 완벽을 요구하죠. 이인경 앵커가 자원개발을 자본개발로 말하고 스타벅스 뉴욕 시애틀에서 커피 배달에서 빌딩을 두 차례 빌딩으로 발음했고 북한 인권 뉴스에서 골자를 골자로 발음하고 오늘의 뉴스인의 유기흥 전 부탄 축구 대표팀 감독에 대한 보도에서 랭킹을 랭킹으로 발음을 했습니다. 쉽진 않지만 그런 것까지도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일부로 들어가서 생활교육부에 재혼한 부모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보도, 앞부분에는 자막에 새 아빠 이름 기재 가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자막에 앞에는 새 아빠만 나왔고 뒤에 가서는 새 아빠, 새 엄마 이름 학생부 쓸 수 있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Let Girls Run은 이게 사실은 올해로 마무리되는 새천년 개발 목표나 또 새천년 개발 목표를 승계하게 될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아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반갑게 봤고요.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해외 원조 사업을 주관하는 USAID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아이템은 미셸 오바마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거고 거기에 이제 그 대통령이 함께 하는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그 보도 뒷부분에 가면 화면에다 부창부수라고 써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미셸 오바마의 활약이 훨씬 더 큰 그런 프로젝트인데 굳이 전통적인 부부의 역할관을 나타내는 부창부수로, 즉 남편이 주장하면 아내가 이를 잘 따른다는 식의 사자성어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 사실상은 지아비 부와 며느리 부가 바뀌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다음 자막과 관련해서 뉴스인 2부 무역투자진흥회의 관련 보도에서 공공부문에서 12조 원 투자 확대 내용을 보도하는데 좌측 자막에는 계속 할랄식품 수출 늘린다는 자막으로 계속 이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뉴스인 일부에서 추락 헬기 동체 일주일 만에 발견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알겠지만은
헬기가 뭐 해경 헬기라는 얘기도 한 번 정도는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그 편집과 관련해서 녹화된 영상을 재생할 때 그 시작과 끝을 자르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대부분 잘 되어 있지만은 가끔 좀 보다 정확하게 좀 프로페셔널하게 잘 맞추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사드 외교전 보도에서 사드에 대해서 앵커가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면은 전체 사전 지식이 없는 시청자들한테는 이해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JP 부인 반려견 주인 따라 하늘나라로 기사에서는 이 보도에서 굳이 멕시코 치아와 종이라는가 이름이 반이라는가 이런 설명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6일에 있었던 YTN DMB 3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킹 왕짱 프로그램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이제 킹 왕짱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기는 한데 이게 방송 용어로는 좀 적합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프로그램 보면서 이전 프로그램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6명이 이제 남아가지고 하면서 하나씩 맞힐 때마다 킹 왕짱 이렇게 스티커를 주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컨셉에는 제목이 뭐 재미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컨셉에는 조금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할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컨셉대로 한다면 약간 좀 너무 교과서 중심이라기보단 중학교는 아직 뭐 입시나 이런 거랑 크게 연관이 있거나 또 그러니까요. 좀 창인제라는 그런 의도에 맞게 교과서 중심 말고 약간 뭐 특정 영역이라든가 주제 이런 걸 좀 가지고 재밌게 좀 그런 깊은 뭐 고민이나 이런 이제 뭐 사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지금은 그렇게 퀴즈 프로그램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그 인기가 많이 떨어졌고 또 많은 퀴즈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게 이 포맷 가지고 과연 그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그 교과와 관련된 지식을 다루고 있다는 것도 조금 그 우려스럽기는 했습니다. 이제 진행자는 뭐 그 퀴즈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매끄럽게 진행을 잘한다라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어휘 선택이 때로는 이제 부적합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두 문제를 더 획득하면 100점을 받아간다라고 얘기했는데 두 문제를 더 획득하면 100점을 받아가는 게 두 문제를 더 맞히면 100점을 획득한다, 뭐 받아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200점을 달리고 있다. 우리가 200점을 달리고 있다. 그게 뭐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쓸 때는 뭐 1등을 달린다, 2등을 달린다, 어떤 순위를 얘기할 때 주로 그러는데 그런 표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좀 그런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참 1등, 2등 올라갔는데 뭐 성인도 아니고 그 하나에는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옆에 있는 뻘쭘해요. 진짜로. 그러면 아예 그 아이를 뒤로 후퇴를 시키든지 퇴장을 시키든지 같이 있으면서 얘는 100만 원 받고 싱글벙글 하는데 이 아이는 어떨까? 그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만 원 좀 나눠 가지면 어떨까? 예? 예. 그 2등하게 왜 아무런 보상을 안 해주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맨 처음에 4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추천 뭐 중학교에서 이제 자기가 중학교 한 명씩 이렇게 자기가 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4명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왔는지
간략하게만이라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그 보는 중학생 애들이 아 이건 이렇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또 뭐 문제 내용도 다 말씀하셨지만 뭐 창의성이 없는 그냥 단답식 암기식 단답식 문제로 과연 이게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그 컨셉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문제 난이도에 있어서도 이게 뭐 1라운드, 2라운드 이렇게 쭉 그 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볼 때는 1라운드는 쉬운 문제, 2라운드는 좀 어려운 문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게 난이도가 다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난이도의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 내지는 뭐 그런 식이고 단 이제 하나 뭐 이렇게 조금 차별을 둔 거는 2라운드에서 이제 감점이 있다는 거 뭐 그런 것밖에 없고 다른 똑같은 문제로 그냥 라운드만 바꾸고 사람 떨어뜨리는 그런 것 같아서 과연 이 라운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단계별 난이성이 단계별 왜 나누었는지 하는 것도 좀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시각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트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요. 파란과 보라색을 주조색으로 해서 차분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방송의 성격에 맞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이끄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MC 뒤로 보이는 그 1회분에서요. 킹왕짱 로고 흰판이 조명에 반사돼서 시선이 굉장히 분산되고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는 부분이 좀 거슬렸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그 매트한 그 불투명한 회색 간판으로 바뀌어서 좀 하게 되고 한결 좋아짐을 느꼈습니다. 사회분에서 MC가 같은 계열의 회색 원피스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컨트라스트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좀 묻혀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의상 색상에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좀 시각적으로 두드러질 수 있도록 조화롭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 자체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좀 단순한 그 OX 문제나 이렇게 단답형보다는 좀 더 생각하는 문제 쪽으로 갔으면은 어떨까. 그래서 듣고서 이렇게 시청자들께서도 한번 좀 참여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쩌나 이런 장학 퀴즈 개념의 이런 퀴즈 프로그램들은 YTN의 성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확대되고 좀 더 발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